그날 내가 그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그녀가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29살이었다.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 청송에서 자란 서연은 언제나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늘 비교 대상에 밀려 살아왔다. 특히 오빠 김민주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황금 아들이었다. 민준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서연의 99점은 아무 의미 없었고 민준이 학교 야구부 주장이라면 서연은 언제나 그늘에 머물렀다. 어머니 박정희는 서연을 볼 때마다 임시방편 같은 눈빛을 보냈고 아버지 김태호는 그런 분위기를 묵인했다. 서연은 18살 때 집을 떠났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으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곳에선 자신이 쓸모없는 막내딸일 뿐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첫 삶은 녹록지 않았다. 월세도 내기 버거운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청소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부티크 호텔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호텔 경영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낮에는 객실 청소를, 밤에는 프론트 업무를 배우며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직접 투자해 호텔을 인수해 모나크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며 청송에서 무시당했던 시골 촌녀는 대한민국 호텔 업계에서 주목받는 CEO가 되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들은 여전히 민준이 성공한 아들로 알고 있었고 서연은 아직도 힘들게 사는 막내딸로만 여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약혼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배려라는 이름의 체면 차리기 초대였다. 서연은 갈등했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 가야겠다는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이 소유한 호텔 로비에 청바지와 부츠 차림으로 섰다. 그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약혼녀 이수진과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질적이었다. 수진은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저 촌뜨기 또 왔네. 그 말은 온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친구들은 하이에나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서연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연은 지저분한 과거와 시골 출신의 불청객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진도 몰랐다. 3년 전 서연이 직접 매입해 소유한 이 모나크 호텔은 바로 그들의 약혼 파티 장소였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모두 그녀가 산 것이었고 수진이 신은 하이힐 아래 대리석 바닥 또한 서연의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완벽한 미래를 잃게 될 것임을 전혀 몰랐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 그릇된 욕망은 서연의 차가운 복수심 앞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서 받은 모멸감과 배신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 시골 촌년 김서연은 조용하지만 숨막히는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운명이었다. 그날 밤 모나크 호텔의 웅장한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가득했다. 약혼녀 이수진은 하얀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저 촌뜨기 또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커서 서연이 듣게끔 했다. 수진의 친구들은 야비한 웃음을 터뜨렸고 수진은 서연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수진에게 서연은 단지 이 자리를 망칠 불청객, 시골에서 올라온 촌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 아래서도 당당했다. 그녀가 입은 청바지와 부츠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값비싼 명품 부티크 호텔 CEO의 품격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 호텔을 세운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몰랐다. 서연은 조용히 배에 가서 술을 주문했다. 그때 어머니 박정희가 다가와 그녀를 불쾌한 눈빛으로 훑으며 말했다. 이런데 와서도 그 차림새라니. 수진네 집안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야.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머니의 말은 늘 그녀를 무시하는 언어였고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오빠 민준이 다가와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연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가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 허상에 속아 넘어가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서연은 우연히 홀에서 수진의 아버지 강태현이 전화를 하며 속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 결혼식만 무사히 끝나면 우리 상황이 해결될 거야. 버닝 가족이 가진 자산이 우리 문제를 덮어줄 테니까. 그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다. 버닝 가족? 그게 무슨 뜻일까? 서연은 곧바로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모르게 부모님에게 보낸 익명의 월급과 지원금이 버닝 가문의 재산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몰래 가족의 빚을 갚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민준의 공적이라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짜 부자 가문인 강씨 일가가 그 재산을 노려 결혼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은 모든 이들을 향해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수지는 서연을 향해 다가와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고? 그럼 왜 항상 힘들다고 했지? 너는 그냥 가족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돈으로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 한심해. 그녀는 서연의 팔을 툭툭 치며 민준 오빠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네가 항상 질투에 눈이 멀어 있었다고. 가족들은 네가 안타까워서 참아줬던 거고 라고 비웃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진의 말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수진이 자신을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달았다. 그때 호텔 매니저 이재현이 서연에게 다가와 수진 가족에 대한 정보를 건넸다. 그들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었다. 단연간 부동산 사기와 투자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지금은 연방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그들의 위기 탈출 수단이었다. 서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복수의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고 모든 증거를 모아 그들의 위선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결혼식 당일 호텔 무대 위에서 강태현이 축사를 시작하려 할 때 갑자기 스크린에 그들의 사기 관련 문서와 증거들이 나타났다. 연방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수진의 본명과 과거 사진까지 공개되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명을 질렀고 강태현은 당황해 무대를 내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막혔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들을 체포했고 수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거짓과 위선의 축제가 아니라 진실의 무대입니다. 이 호텔과 그 모든 것은 저의 노력과 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에는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오랜 시간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시골 촌녀는 이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그날 밤 수지는 구치소로 끌려갔고 연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오빠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와 미안함을 전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어머니 박정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연은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용서할 준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가족과의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굳건히 지켜나갈 결심을 했다. 며칠 후 서연은 호텔 로비에서 장학금 수혜자인 대학생 이지은을 소개하며 말했다. 누구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꿈과 끈기가 있다면 결국 빛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으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동안 날 무시했던 모두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골 촌녀는 이제 서울의 호텔 왕국을 지배하는 여왕이었다. 그날 밤 모나크 호텔의 연 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수지는 하얀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친구들에게 속삭였다. 저 촌뜨기 또 왔네. 그 한마디는 마치 칼날처럼 서연의 귓가를 스쳤다. 수진의 친구들은 야비하게 웃었고 그들의 시선은 서연을 향해 냉담함을 쏟아냈다. 수지는 서연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그 시선을 견뎌내며 조용히 호텔 입구에 섰다. 그녀의 청바지와 부츠 차림은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들과 대비되었지만 그녀 자신은 그 모습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이곳은 바로 그녀가 몇 년 전 직접 매입하고 경영하는 모나크 호텔이었다. 수진과 그 가족이 꿈꾸던 완벽한 약혼식의 무대였지만 그 모든 것은 서연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 서연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술잔을 들었다. 그때 어머니 박정희가 다가와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런데 와서 그 차림이라니. 수진네 집안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야.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그 말투에는 무시와 경멸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머니는 늘 그녀를 부족한 존재로만 여겼고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잠시 후 오빠 민준이 다가와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고 서연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듯한 느낌은 없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둘은 마치 이 결혼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허상 뒤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연회장 한쪽 복도에서 수진의 아버지 강태현이 전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이 결혼식만 무사히 끝나면 우리 상황이 해결될 거야. 버닝 가족이 가진 자산이 우리 문제를 덮어줄 테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서연은 얼어붙었다. 버닝 가족, 그것이 무슨 뜻일까? 서연은 곧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몰래 부모님에게 보내온 익명의 지원금이 오해되어 부유한 집안으로 비춰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사실 그녀는 부모님의 빚을 갚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돈이 민준의 것이라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짜 부자 가문인 강씨 일가가 그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서연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시당하고 짓밟힌 자신을 향한 모든 모욕에 대해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호텔 매니저 이재현에게 다가가 수진 가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재현은 조용히 서연에게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닙니다. 단영한 부동산 사기와 투자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고 지금은 연방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들의 위기 탈출 수단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더욱 차분해졌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연회장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수진과 그 가족이 벌인 거짓과 사기의 실체가 점점 선명해졌다.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약혼 파티는 그들의 위선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몰래 엿듣고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깨달았다. 수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민준과의 결혼을 통해 버닝 가족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재산은 실체가 없었다. 서연이 몰래 부모님에게 보낸 돈이 그들의 부의 상징으로 오해받았고 그 오해를 바탕으로 강씨 일가가 복수의 목표로 삼은 것이다. 부모님의 집은 여전히 대출금이 남아있었고 민준의 월급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이 믿는 숨겨진 부는 없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점점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진과 그 가족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며 이 위선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폭로가 아닌 치밀하고 냉철한 전략이었다. 그때 호텔 매니저 이재현이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수진 가족에 대한 재무 기록과 뉴스 기사 그리고 법원 문서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자료들이 있으면 그들의 사기 행각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건넸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복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준비가 되었다. 이어 서연은 변호사 김혜진과 연락을 취했다. 혜진은 밤늦게도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서연 씨, 제가 받은 문서들을 검토해보니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와 투자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속히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혜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은 또한 회계사 박지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지윤은 금융 기록을 분석해 수진 가족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투자자들을 속여왔는지 상세히 밝혀냈다. 이들은 피라미드 사기와 비슷한 수법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후속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윤의 분석은 서연에게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다. 연 회장에선 수진이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이미 그 허울 좋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반드시 밝혀내고 내가 당한 모든 모욕에 대해 응답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작은 시골 촌년으로 무시당했던 그녀가 이제는 강력한 복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지는 여전히 손님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빛났고 손에 든 샴페인 잔은 반짝였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짓고 있는 거짓의 탑이 곧 무너질 것을 예감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연 회장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욕과 무시는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복수라는 냉철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저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그들의 모든 기반 위에 서 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로 더 알아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녀의 손이 서연의 팔에 살짝 닿았다. 그 터치는 친근함이 아닌 경계와 우월감이 섞인 냉담한 압박감이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야기해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화장실 근처 조용한 공간으로 함께 걸었다. 둘이 주변의 소음을 피해 떨어진 그곳에서 수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응시했다. 내가 네 존재를 모른 척했던 건 네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매달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며? 왜 그랬지? 가족이 널 좋아하지도 않는데?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한심하군. 그녀는 서연의 팔을 툭툭 치며 비웃었다. 민준 오빠도 다 나에게 말했어. 네가 항상 질투에 눈이 멀어 있었고 가족은 네의 존재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모욕이 허망한 말장난임을 알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피상적인 존재인지 모르는 채 오히려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 순간 이재현이 다가와 서연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 씨, 준비됐어요. 수진 가족의 재정 기록과 법적 문서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시간이에요. 서연은 굳게 결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결혼식이 끝나면 모두 널 잊을 거야.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화려한 약혼 파티는 수진과 그녀의 가족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복수를 완성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연 회장은 화려함과 번잡함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가 겪은 무시와 모욕, 배신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받은 차별, 오빠 민준에게 밀려난 자신, 그리고 어머니 박정희의 냉담한 시선까지 그 모든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복수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주위를 휘젓고 다녔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서연은 이미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숨겨진 치부를 샅샅이 파헤쳤고 그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자리를 피해 복도 한쪽에 마련된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머릿속으로 복수의 계획을 되새겼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만큼 나도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마음속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잠시 후 서연은 호텔 매니저 이재현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그 안에는 수진 가족의 부패와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와 사진,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손에 쥔 드라이브를 꽉 쥐며 결심했다. 오늘 밤이 그들의 위선을 깨뜨릴 순간임을. 연회장으로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배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민주는 수진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박정희는 다른 손님들과 수진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다시 다가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쓰다니 재미있네. 하지만 이 결혼은 이미 결정된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녀는 서연의 팔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수진의 미소는 점차 굳어졌고 주변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변했다. 서연은 그 순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고 침묵 속에서 서서히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모욕과 배신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밤 모나크 호텔은 단순한 약혼 파티장이 아니라 위선과 거짓이 무너지는 현장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연회장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깊이 쌓인 분노와 상처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릴 적부터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늘 민준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자신, 어머니 박정희가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수진의 냉담한 조롱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연은 더 이상 그저 조용히 참는 촌뜨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조용히 쌓아온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내가 그들의 무너뜨릴 거야. 서연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가볍게 여겼지만 나는 그들이 서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 그동안 누구도 몰랐던 그녀의 진짜 힘,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복수를 실행할 결의가 단단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침착하게 계획을 다듬었다. 어머니가 내린 무시, 민준에게서 느꼈던 무관심, 수진이 던진 조롱의 말들, 모두 그녀의 복수심을 키우는 밑거름이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주변의 화려한 연회장 소음은 멀게 느껴졌고 그녀의 내면은 차분하지만 불타는 결의로 가득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시골 촌년이라는 굴레를 벗고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날 것이다. 서연은 호텔 관리실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이재현이 건넨 USB 드라이브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수진 가족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 그리고 법적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서연은 차분히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변호사 김혜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혜진 씨, 자료는 확인했나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네, 서연 씨.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수진 가족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고 지금은 연방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면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그들이 제 발밑에서 무너지도록 할 시간이에요. 통화를 마친 후 서연은 이재현과 다시 만나 AB 시스템을 점검했다. 오늘 밤 강태현의 축사 때 이 자료들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그 순간을 기다려주세요. 이재현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라니. 당신의 방식이 정말 궁금하네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연 회장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마음속에는 복수를 완성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자신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화려했던 약혼 파티는 거짓과 위선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복수의 여왕 김서연이 서 있을 것이다. 서연은 호텔 무대 뒤쪽 조명실에 도착했다. 이재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USB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연결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태현 씨가 축사를 시작하면 바로 자료를 상영하겠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모욕과 배신에 대한 응답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재현은 무대 뒤 AV 장비를 조작하며 화면을 준비했다. 서연은 무대 근처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해 전체 연회장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았다. 연회장에는 여전히 수진과 강태현 그리고 박정희가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다가올 파멸을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변호사 김혜진의 문자가 떠 있었다. 조사팀이 현장에 접근 중입니다. 체포 준비 완료.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다. 곧 강태현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 수진과 민준 씨의 아름다운 약혼을 축하하며 두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안합니다. 손님들은 잔을 들고 환호했다. 그 순간 무대 뒤쪽 스크린이 깜박이며 갑자기 밝아졌다.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로 생각했지만 곧이어 수진 가족의 부정과 사기를 입증하는 문서와 사진들이 대형 화면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무 기록, 법원 문서, 그리고 수진의 본명과 과거 사진까지 공개되자 연 회장 전체가 술렁였다. 강태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공포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복수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연 회장에 울려 퍼진 화면 속 증거들은 마치 폭풍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수진 가족의 거짓과 사기가 낱낱이 드러나자 손님들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으로 뒤바뀌었다. 강태현은 마이크를 움켜쥐고 당황한 얼굴로 허둥지둥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화면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문서와 뉴스 기사, 투자자들의 피해 증언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수진은 무대 중앙에서 얼어붙었고 눈앞이 흐려지며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녀의 가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내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위선과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수진의 부모 강태현과 박정희 역시 얼굴이 창백해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들은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열리며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이 들어왔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요원들은 곧바로 강태현과 박정희를 향해 다가갔다. 강태현 씨, 박정희 씨, 귀하는 투자 사기 및 사기 음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 말에 연 회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손님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인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한 듯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아,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속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늘 듣고 지켜보고 기다렸어. 내가 무시당한 모든 순간을 기억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우리는 사랑했어. 이건 다 오해야. 제발 날 믿어줘. 그러나 민준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리를 두었다. 난 네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더 이상 널 믿지 않아. 그의 말은 차갑고 확고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서연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왔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배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서연의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힘으로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 이제 무너질 자는 무너졌고 다시는 그녀를 얕잡아 보지 못할 것이다. 연 회장의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수지는 격분한 채 무대 위에서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촌뜨기일 뿐. 그녀의 비명은 울부짖음이 되었고 몸부림치며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호텔 경비원들이 신속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수지는 발버둥치며 내가 이 집안의 미래야.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라며 분노를 토해냈다. 서연은 차분하게 수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 촌뜨기가 이 호텔을 소유하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준다는 걸 잊지 마. 오늘 밤 네가 잃은 건 단순한 약혼식이 아니라 네가 쌓아온 거짓된 삶 전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강렬했다. 수지는 분노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녀의 완벽했던 겉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연 회장은 충격과 경악 속에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우리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이 호텔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조용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손님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박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호텔 로비에서 장학생 이지은을 소개하며 말했다. 누구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꿈과 끈기가 있다면 결국 빛날 수 있습니다. 나처럼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아래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시골 촌년이었던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